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은 물론 인천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GM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력 전환 배치를 통해 오는 11월 부평 2공장이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 측은 부평 2공장을 살리기 위해 전기차 생산 설비 유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2의 GM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큰데요. 정치권에서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부평 2공장이 폐쇄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사측이 부평 2공장을 폐쇄하려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사측에는 현재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부평 공장을 단일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부평 2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부평 공장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연간 한 19만 대 차량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공장에서 한 약 15만 대, 2공장에서 약 한 4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공장에서는 시간당 한 60대의 차량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2공장에서는 이게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준의 차량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세계적 분위기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교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 공장에서는 이교대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전반조는 월 화요일 날만, 그리고 후반조는 수목금에만 이렇게 운영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 공장의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으로 지금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 공장을 이제 1교대로 이제 전환을 이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을 한 다음에요. 그 유휴 인력을 이제 1공장에 전환 배치하겠다. 그래서 부평 공장을 효율화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폐쇄 소식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이성만 의원께서는 이 같은 사실 언제쯤 접하셨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알 것은 한 달 전,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4월 19일 날 제2공장 폐쇄에 따른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노사가 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예정되었고, 더 앞서서는 2018년도에 정상화의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거에는 이 대우자동차 시절에는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일 고급 차량부터 최소형 차량까지 다 생산하는 그런 종합 어떤 제조 메이커였는데 이게 GM으로 바뀌면서는 글로벌 시장에 생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몇 개 좀 차종에 한정된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도 이제 독립시켜 놔고 연구 용역하는 회사로, 그리고 이제 생산도 몇 개 차종으로 재편되면서 그동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던 제2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폐쇄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도영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경영을 정상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좀 효율성이 낮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라인은 좀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제1공장이라든지 창원 공장을 집중으로 육성시켜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생산 전체 물량은 더 좀 늘려간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GM의 경우 부평 공장도 있지만 협력 업체까지 따지면 부평과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영향 어디까지 미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력적으로 살펴보면 한 700분 정도가 좀 1,250명이 지금 제2공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한 700분 정도는 창원으로 내려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분 정도는 이제 제1공장이 합류해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생산량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1공장이 한 15만 대 그동안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의 계획은 26만 대까지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만 살펴보면 생산량이 크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품업체의 영향은 좀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예정대로 그렇게 이제 팔리지 않고 또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수많은 차종을 생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험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개의 차종만 집중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이제 세계 경제 영역과 특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다소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국 GM 측은 인력 재배치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과거 이제 군산 공장 폐쇄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 GM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 GM은 필요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회사 경쟁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2018년에 정부하고 이제 산업은행 측하고 이제 합의했던 내용 아니냐. 뭐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는 것뿐이고, 그래 공장 효율화를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뭐 인위적인 감축이라든지 구조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 공장을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1공장까지 폐쇄한 다음에 한국을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심의 뭐 속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좀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트랙스 말리부가 생산 부진으로 해서 올해 단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후속 모델을 위한 설비 투자가 전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다 또 지금 나름 뭐 미국에서는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공장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장에 있는 유일 인력을 뭐 재배치해서 대체 인력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다가 1공장도 뭐 제대로 안 되면은 1공장도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모신 이유인데, 이성만 의원께서 지난달 말에 한국GM과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산자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다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2018년도 그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첫 번째로 이제 점검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점검 결과 이미 2018년도부터 앞서서 이도영 교수님 얘기했듯이 뭐 말리부라든지 이미 트랙스라든지 좀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차종 같은 경우는 단종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정상화 계획에 어긋나서 이제 움직이지는 않다는 것이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GM 자동차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유유 시설인 제2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네네. 또 산자부도 입장은 이제 앞으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전기차가 좀 생산되는 구조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미래 비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폐쇄에 대한 한국 GM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확고합니까? 일단은 그거는 정상화 계획에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왜 사업성이 없는 차종을 계속 생산한다는 건 사실 무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얘기했듯이 GM 자동차는 글로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 차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생산되는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이런 차종들이 지금까지는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것인가?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초점이고요. 네네. 이것이 성공만 된다면 뭐 수익이 나는데 그 뭐 GM 자동차를 앞으로 뭐 폐쇄한다 그런 건 너무 이른 선입견이고요. 다만 경영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문제됐을 때 네네. 그러면 GM 측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 제스를 가질 것이냐? 이거는 우리 정부가 좀 보관으로 좀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GM 노조 측은 최근 임단협에서 전기차 생산 설비 유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기차 유치만이 폐쇄를 막는 방법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폐쇄를 막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크게는 뭐 GM 코리아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산업 아닙니까? 이 전기 자동차가 신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래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어떤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해주려면 뭐 면적이 늘거나 또는 고용이 늘거나 이럴 경우에 좀 외자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어떤 기술과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경우엔 가능했지만 제조 조립인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비록 제조 조립이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먹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도 엄청나게 생산하고 네.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GM 코리아까지 전기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GM 코리아를 어떻게 살릴 거라는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미래 산업, 네. 전기차 시장이라고는 미래 산업을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한국 GM의 미래를 좀 열어갈 생각입니다. 네. 예. 이번 면담에서도 이제 전기차 유치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GM 예.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GM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생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계획으로의 이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만들지 말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 공식적인 입장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공장, 네. 이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은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일단 확정을 줬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 배경 이유가 뭐냐라는 걸 살펴보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캐나다 정부와 그 다음에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치 노력이었습니다. 유치 노력이었고 네네. 실제 우리나라의 뭐 삼성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LG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서서 만나고 각 주정부가 이거에 대한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기차의 어떤 생산 메카 또 연구 용역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캐나다나 멕시코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이 무언지를 파악한 다음에 네네. 이 파악한 정도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일단 주문을 하고 두 번째는 GM 본사 측에다가도 이 캐나다나 멕시코 애들 이런 조건을 받고 하지 않았냐.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한다고 하니 GM 본사에서도 미래 비전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주문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영 교수께서는 전기차 유치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이성만 의원님이라든지 뭐 정치권 그리고 뭐 정부가 많은 뭐 노력을 뭐 할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 국내 한국의 네. 전기차 유치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한국 GM이 지난달에 인천 영종 파라다이 시티에서 모델을 공개하는 공식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램펠 사장이 이제 멀티 브랜드 전략을 하겠다. 네. 즉 쉐보레라든지 캐딜락 같은 세단의 한 축하고 또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죠. 유틸리티 차량 이런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멀티 브랜드로 해서 연간 50만 대로 생산 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국 GM을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들 자동차들이 뭐 다들 내연기관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기차를 뭐 라인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2025년까지 10개의 모델을 수입해서 판매하겠다라고 그날 램펠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뭐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파격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파격적인 조건 아니면 뭐 한국 GM 본사가 움직일 만한 그런 당근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 17%의 지분을 가진 이제 2대 주주인데요. 정의당은 정부가 한국 GM의 2대 주주인 그 산업은행을 이용해 전기차 생산을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역할 있을까요? 산업은행이 뭐 2대 주주, 뭐 대주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분은 17%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GM이 뭐 지금 비상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 결정을 주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조가 10명 중에서 이제 3명이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 파견한 사회이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명 그리고 1명은 또 상하이 자동차에서 온 이제 이사, 7명 전원이 이제 외국인,
GM 본사 측 네.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뭐 대량 해고 사태를 발생했던 군산공장 폐쇄할 때 있어서도 뭐 산업은행 측의 사회자들은 뭐 반대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사회에서 가결이 됐던 점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 뭐 자산이라든지 제3자에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는 이제 비토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17개의 항목에 포함될 때는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에서 발견된 이사들이 거기서 어떤 정도 목소리를 내기에는 특히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유치한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기에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산업은행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GM 본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GM 본사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차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캐딜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 차량부터 전기차를 생산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급 차종부터 고급 차종에부터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저 전기차가 가지는 메리트를 좀 최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급차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부자들이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집 내에서도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급 차종부터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약간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급 차종을 넣는다는 것은 고급 차종에 갈 수 있는 길이 내연차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전기차로 갈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산업은행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기차 생산 또는 연구 용역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전략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정치권의 방안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기차 유치 목적 세제 지원 등을 이제 뭐 내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세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더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거를 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만들 때 뭐 미국 같은 뭐 토지를 대준다든지 네네. 또는 토지를 대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시설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대신 지원 조건을 내걸어서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해라는 제안을 걸어두어서 그 미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조금 더 세제를 넘어선 보다 GM을 넘어서서 네네. 또 인천 경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꾼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수위도 이제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당시 눈에 띄는 대안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대안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수위에서도 이제 부평 공장에 대한 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언론을 네. 통해서 밝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뭐 당시 인수위에서 뭐 부평 공장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다. 뭐 대책을 마련할 거다라고 하고 또 뭐 인천시 정부 관계기관 뭐 산업은행과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뭐 원론적인 입장을 뭐 언급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딱히 눈에 띄는 대책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선거 당시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었었는데요. 한국GM 부평 공장을 뭐 수소차, 뭐 전기차 등의 친환경 미래차의 전진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얘기만 했던 것뿐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추가적인 뭐 대안 해법을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신가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에 제정을 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제안을 할 건데 그 안에 저희가 GM 자동차의 의견을 좀 들었어요. 들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 이걸 전기차로 가는데 유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당되는 법에 넣어서 향후에 중앙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좀 보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의 지역 경제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된다. 미래 산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제도 기반은 민주당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